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에서, 카페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스터디 ASMR 버전입니다. 네, 오늘은 12장 핵심 웹 지표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어, 먼저 웹사이트와 성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방문한 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하고, 또 개인정보 누출 사고 없이 보안이 철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사실 jQuery나 램프, 이 스택과 같은 오래된 기술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도 웹사이트가 충분히 빠르고 겉으로 보기 이상이 없으면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요거의 조건들은 이미 통계로 사실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1초 내로 로딩되는 사이트가 5초 내에 로딩되는 사이트보다 전자선거래 전환율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 초씩 늦어질수록 또 전환율이 4.42% 씩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요즘 같은 저희 개발자들은 좀 성능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개발자의 기기가 일반 사용자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좀 그거를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이 지금 저희가 맡은 업무를 급급하게 처리하는 게 우선적이다 보니까 좀 이게 쉽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작업 대비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요 작업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 성능 또한 개발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웹사이트 성능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 구글이 핵심 웹 지표라는 거를 만들어서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웹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어 웹 바이탈이라고 해외에서는 다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종류에는 이렇게 컬러로 입혀 놨고, 그 외에도 요런 흑백으로 써져 있는데, 먼저 이 최대 콘텐츠 풀 페인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최초 입력 지연, 그다음에 누적 레이아웃 이동, 최초 바이트까지 시간, 최초 콘텐츠 풀 시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홈콕 만든 거를 캡처했는데, 홈콕이 이게 사진이 좀 많아 가지고, 그리고 이걸 최적화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봤는데 이상하게 점수는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왠진 잘 모르겠는데, 근데 SEO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접근성 이 점수는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알아볼 거는 최대 콘텐츠 풀 페인트입니다. 이 LCP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라지스트 컨텐트 풀 페인트로 페이지가 처음으로 로드를 시작한 시점부터 그 포트 내부에서 가장 큰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렌더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각 엘리먼트가 등장한 시점부터 텍스트 또는 이미지가 완전히 로딩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큰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떤 종류가 있냐 하면은 요 이미지 태그와 SVG 내부의 이미지 태그, 그리고 비디오 태그 안에 있는 포스터 속성, 또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그 URL 메서드라 해야 되나? 요거를 통해 불러온 배경 이미지가 있는 요소, 그리고 텍스트와 같이 인라인 텍스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블록 레벨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등이 있는데, 일단 이렇고, 얘는 뷰포트 영역 밖의 요소는 고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로드를 했을 때 그냥 딱 눈에 보이는 큰 이미지 텍스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기기별로 이 점수가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보면은 그러면 이 웹페이지가 로딩이 완료되어서 사용자에게 노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엇이 기준일까를 보면은 일단은 이
도움 컨텐츠 로디드 이 이벤트가 호출되는 시간을 떠올릴 수 있는데 얘는 그냥 HTML을 완전히 불러오고 패싱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데 스타일 시트나 이미지, 화이트프레임의 로딩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가 크기가 만약에 좀 많이 커서 로딩이 오래 걸린다면 요거는 이 LCP 시간하고는 좀 차이가 클 수 있어서 요거는 좀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예제 같은 건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점수는 일단 LCP 점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 자바스크립트 API를 호출하는 방법도 있고 뭐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은 13장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LCP는 2.5 초 내로 응답이 오면 좋음이고 4 초 이내면 보통 그리고 그 이상이면 나쁨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LCP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넣는 자리에 대신에 문자를 넣게 되면은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 추가 리소스 다운로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뭐 봐도 그 이미지를 넣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불러올 건가가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좀 대표적으로 4 가지가 있는데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 이미지 태그, 그다음에 SVG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 그리고 비디오의 포스터 속성,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 CSS 속성이 있습니다. 빠르기는 비디오가 제일 빠르고 그 예제에 한해서 설명했을 때 비디오 태그가 빠르고 그다음에 이미지 태그 마지막으로 SVG랑 요 CSS 속성으로 넣은 순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요걸 설명해 보자면 일단 먼저 프리로드 스캐너를 알아야 되는데요. 프리로드 스캐너는 이 HTML을 파싱하는 단계를 좀 차단하지 않고 이미지같이 빠르게 미리 로딩을 하면 좋은 리소스를 먼저 찾아내서 얘를 병렬적으로 같이 로딩을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 태그나 이 비디오의 요 포스터 속성 얘들이 이제 프리로드 스캐너에 의해 발견이 돼서 먼저 그 같이 병렬적으로 로딩이 되기 때문에 빠른 거고 SVG 내부랑 또 백그라운드 얘네는 어 JS 그 자바스크립트 리소스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에야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프리로드 스캐너에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렉이 걸렸네. 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요 URL 이거는 CSS에 있는 리소스는 항상 느리기 때문에 어 이 브라우저가 해당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도면 글이 준비가 될 때까지 얘를 뒤로 미루기 때문에 얘는 항상 느리다는 거를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조심해야 할 사항 저는 이거 좀 알아서 좀 신기했는데 그냥 이 점수를 올리려면 저는 예전에는 그냥 좀 요거 이 최적화 무조건 이미지 최적화를 하고 뭐 그런 레이지 로딩 요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게 다 좀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손실 압축을 하는 거는 맞고 근데 이 레이지 로딩을 하는 거는 어 로딩 속도만 늦출 뿐 이 지표 점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 중요하지 않은 이미지에서만 얘를 사용하고 최대 콘텐츠 풀 콘텐츠 이미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드 인이나 그런 각종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 시간만큼 얘가 늦어진다고 보면은 되고 그다음에 좋은 시나리오는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먼저 그냥 HTML을 빌드해 놓은 걸 받아와 가지고 프리로드 스캐너가 바로 읽어서 LCP로 빠르게 가져가는 게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유즈 이펙트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set show 유즈 이펙트 안에 set show 해서 요거를 돔을 그 이후에 보이게 한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은
HTML 다운로드 직후가 아니고 리액트 코드를 파싱하고 API 요청을 보내고 이걸 응답을 받는 시간만큼 또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대 콘텐츠 풀 리소스에 해당하는 애들은 같은 도메인에서 직접 호스팅하는 게 좋아요. 저희가 그 이미지 최적화를 한답시고 이런 클라우디너리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서 크기도 줄이고 포맷 변환하고 뭐 압축해서 관리를 하는데, 얘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출처의 경우에 네트워크 커넥션부터 다시 새롭게 수행하기 때문에 이 지표에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이미지에만 최적화 스빗을 하고 레이지 로딩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LCP였습니다. 질문 있나요? 이미지 최저가 서비스 써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클라우드 다이내믹 저거 있어요. 오, 어떤 경우에? 저번 프로젝트, 최근에 했던 거 이미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최적화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레이지도 도움이 안 됐고, 이 아. 클라우드머니에서 새롭게, 그냥 이게 제가 알기로, 네. 그 웹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네네네. 그거를 가져오는, 맞죠. UR로 가져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다 해놨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안 썼어요. 그러니까, 크기 줄이는 네, 것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뭔가 받아올 때, 네. 제가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그 이미지를 불러올 때 크기가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잘못 사용한 것도 있는데 썼었거든요. 속도 면에서도 크기 면에서도 네. 나왔어요. 아무튼 포맷은 PNG. PNG는 좀 파일이 커가지고. 근데 PNG가 그 이미지 무손실 네. 네네.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제 뭔가 너무 저희 프로젝트가 네. 화려한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그 손실 없게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웹핀가? 웹이비티.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네, PNG로 했었는데, 그안 줄어들던데. 잘못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네, 해결이 안 됐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지 관리해서 최적화시키는 게 그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최적화 자체는 저 클라우드 다이내믹이고 AWS도 네. 이미지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근데 서버를 따로 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따로 팔 때문에 뭔가 저도 그거 알아봤는데 뭔가 너무 거창해지는. 너무 약간 느낌이 음. 그런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이걸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쵸. 저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냥 시간에 한계가 있을 때여서 그냥 스켈레톤 UI로 그냥 넣어놨던 것 합리적인 가장 좋죠. 합리적인 고민하고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초 입력 지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FID, First Input Delay인데요. 얘는 사용자가 페이지와 처음 상호작용을 할 때 브라우저가 실제로 이 이벤트 핸들러를 처리를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사용자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뭐 요런 버튼을 클릭하거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뭐 버튼을 탭할 때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입력이나 최초 입력은 무엇일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타이핑도 있고, 지금 렉이 걸려서 타이핑도 있고 아니면 뭐 터치도 있고, 그다음에 확대나 축소, 그리고 스크롤이 있습니다. 여기서 FID에 해당하는 건 타이핑이나 요 터치 클릭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크롤이나 이 확대 축소는 사용자 입력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관주를 해서 측정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웹사이트 내부의 이벤트가 반응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얘는 이 해당 입력을 처리하는 브라우저의 메인 스레드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왜 바쁘냐? 무언가 대규모 렌더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리고 대규모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분석하고 실행하고 있을 때 이 메인 스레드가 좀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공부했듯이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은 싱글 스레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메인 스레드가 바쁘면 자바스크립트가 이벤트 리스너와 같은 다른 작업을 실행할 수 없어서 이때 지연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FID를 최초 입력 지연 시간을 빠르게 하려면 결국 메인 스레드에 여유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레일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구글의 사용자 경험 분류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는 사용자 입력에 대한 반응 속도, 그리고 애니메이션, 뭐 아이들, 로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그 최초 입력 지원은 이 첫 번째인 리스폰스에 초점을 맞춰서 지표를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최초 입력 지연이라는 것은 화면이 최초로 그려진 후에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수행했을 때 메인 스레드가 이 이벤트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제도 여기선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사용자나 이 E2E 도구가 직접 클릭을 했을 때 입력을 발생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기준 점수는 일단 6ms 이내면 좋고 300이면 보통 그 이상 나쁨으로 친다고 합니다. 그냥 뭐 요 이상이 됐을 때 다 기준 점수를 나쁨으로 그 지표가 나왔을 때 얘를 최적화를 고려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개성을 하냐? 먼저 실행에 오래 걸리는 긴 작업을 짧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아까 말했듯이 개발자 기기라서 성능이 좀 일반 사용자보다 성능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롬의 성능 탭에서 CPU랑 그 네트워크 저희 막 3G로 바꾸고 네, 그런 거를 좀 감속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보고 얘를 개선을 시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얘가 만약에 너무 오래 걸리면 저희가 지금 클라이언트 쪽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를 서버 쪽으로 좀 옮기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좀 잘게 작게 분리를 해야지 페이지 응답을 좀 빠르게 받을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이 분리는 최초 로딩을 지연하는 작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사용하는 뭐 클릭을 해야만 뜨는 모달이나 뭐 이런 레이어 같은 경우는 서스펜스나 레이즈를 사용해서 나중에 불러오게끔 처리를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최소화. 이거는 이 첫 번째 거는 그냥 뭐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거 폴리필의 경우는 이게 크기가 꽤 커요. 되게 하나의 이미 최신 기능이어도 예전 버전에서 그걸 구현하려면 좀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해야 돼 가지고 얘가 꼭 폴리필이 필요한 환경인지 잘 고려해 봐야 돼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뭐 바벨이나 넥스트.js 요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폴리필을 담아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타사 자바스크립트 코드 실행을 지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희 그 구글 애널리티스나 파이어베이스 같이 좀 웹통계 집계를 위한 제3자의 타사 스크립트를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는 웹페이지 로드의 중요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싱크와 디퍼를 통해서 지연 불러오기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얘네 기본 개념인데 디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퍼라는 거 맞겠죠? 얘는 해당 스크립트 그러니까 뭐 해당 스크립트 요 스크립트 태그를 다른 리소스와 함께 병렬적으로 다운로드하고 얘가 다운로드가 완료돼도 얘를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페이지가 완전히 로딩된 이후에 마지막에 이 스크립트 태그를 실행하는 거고 어싱크는 반대로 얘를 병렬적으로 다운로드하고 끝나면 얘를 바로 실행을 하는 걸 말해요. 얘를 둘 다 안 쓰는 경우에는 그냥 얘를 그냥 병렬도 아니고 얘를 우선적으로 다운로드하고 바로 실행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병렬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게 성능상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레이아웃 이동 CLS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얘는 Cumulative Layout Shift인데요. 페이지의 생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예기치 않은 이동에 대한 지표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예기치 않은 이동이라 하면은 어떤 걸 말하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페이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광고 배너가 상단에서 갑자기 나중에 뜬다던가, 뭐 레이아웃이 계속 막 바뀌어요. 뭐 로딩 되면서 될수록. 그런 요소를 말한다. 그래서 얘도 그 위에서 봤던 최대 그 컨텐츠 풀 페인트랑 동일하게 뷰포트 내부의 요소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고, 그리고 또 얘가 사용자 액션으로 인한 그 레이아웃 이동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사용자가 마우스로 뭐 끌어당겨요.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고 그런 걸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예제에서 설명하는 건 그냥 미리 노출이 예상되는 부분을 HTML로 자리 잡아두는 게 이 지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누적 레이아웃 이동 기준에 대한 그 점수 계산법이 책에는 있는데, 그건 너무 자세해가지고 일단 얘가 0.1 이하인 경우는 좋고 0.25 이하인 경우는 보통 그 이상은 나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개선을 하냐? 일단은 삽입이 예상되는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 막 셋, 쇼 이런 거를 불러와가지고 갑자기 막 요소가 보인다고 하고 보이게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좀 지향하고, 그리고 유즈 이펙트 대신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좀 고려해보자. 얘는 약간 돔을 그리고 걔를 반영을 하기 전에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 얘를 써봐도 좋다. 근데 얘는 단점이 이제 동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CLS를 막으려다 이런 LCP 같은 지표가 낮아질 수 있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켈레톤 UI도 좋은 방법인데, 얘도 이제 저희가 미리 스켈레톤을 입혀놓는데 예상과 다른 이제 결과물이 나올 경우에는 또 거기선 효과가 없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미리 다 판단을 하고 클라이언트 HTML을 미리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폰트 로딩 최적화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폰트마다도 어, 각각 고유의 높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달라지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FOUT라는 현상이 있는데, 얘는 HTML 문서에서 지정한 폰트가 아닌 대체 기본 폰트로 보이다 나중에 뒤늦게 적용이 되는 현상이 있고, 이 FOIT는 지정한 폰트 그리고 기본 폰트가 없어서 뒤늦게 적용이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안 보이다가 나중에 뒤늦게 보이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링크 태그 프리로드를 사용을 해서 약간 얘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로드를 하겠다, 요거를 사용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폰트 패밀리의 요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냥 텍스트를 대체 폰트를 사용할 건지, 뭐 아니면 어떤 폴백 폰트 그 대체 폰트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지를 좀 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해서 요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프리로드랑 이거 폰트 패밀리로 사용해서 폰트 로딩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이미지 크기 설정이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위스를 100%로 설정하고 테이크를 오토로 주면은 얘는 기기의 너비대로, 그리고 높이는 그 너비에 맞게 자동으로 비례하게 설정해 달라는 거를 의미하는데, 얘는 CLS가 커지는 문제점을 낳아요. 그 이유는 이 높이를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미지 높이를
되게 높게 잡아뒀다가 로딩 후에 다시 이 너비 크기만큼 계산해서 자리를 잡게 하기 때문에 누적 레이아웃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위스와 하이츠를 직접 지정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얘는 자동으로 이건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아스펙트 레티오 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비율에 맞게 4나 3을 입력해도 동일한 결과가 보인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이렇게 막 너비를 막 이렇게 줄여요. 막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웹 너비를 줄인다고 했을 때 여기에 맞게 반응 이미지를 제공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src set 속성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 1000 위스면은 뭐 이런 이미지를 쓰고 이렇게 너비에 맞게 이 이미지를 쓰겠다. 이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회색깔 지표들 핵심은 아니지만 성능 확인에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최초 바이트까지의 시간. 얘는 브라우저가 웹페이지의 첫 번째 바이트를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얘는 600ms 이상 걸릴 경우엔 개선이 필요하고 얘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할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서버에서 첫 HTML을 만들기 위해 하는 작업이 좀 많거나 느릴수록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가 아니고 최초 컨텐츠 풀 시간. 얘는 페이지가 로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까 그 최대 콘텐츠 풀은 뭐 좀 큰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경우였다면 얘는 그냥 뭐라도 뜨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1.8초 이내면 좋고 3초 이내는 보통 이유는 나쁨입니다. 얘를 개선하는 방법은 일단은 최초 바이트까지 시간을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리소스를 좀 최소화하고 뷰포트 외 부분 렌더링을 최적화. 저희 안 보이는 부분을 아까 그 레이지 로딩을 하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페이지 리다이렉트를 좀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겠고 돔 크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서 보면은 막 돔을 한 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한 몇천 개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하로 개수를 하고 막 좀 자식 요소도 막 몇 개 한정 그리고 뎁스도 몇 개 한정 뭐 이런 게 좀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지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막 기능을 만들고 버그를 수정하는 게 바빠서 이 성능에 대한 고민은 부족할 수 있는데 0.1초 그리고 0.2초의 성능 개선만으로도 사용자에게 큰 차이를 느끼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점들이 모이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제 이 웹성능 지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얘는 주로 실습이어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은 네, GA나 파이어베이스를 써보셨나요? 저 GA를 써봤습니다. 최초 인풋 지원 부분에서 네, GA를 스크립트 태그에다 옵션을 주어서 정렬적으로 처리하거나 HTML 범위 완료된 후에 처리시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주면 좋을지 혹시 좀 생각 되시나요? 저는 아까 표준님한테 얘기 나왔었는데 네. 어떻게 적용하면 주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은 HTML 안에 스크립트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희는 index.tsx 파일을 불러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해주는 건 index.tsx 안에 어떤 콘텍스트 내에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외부 GA만 사용되는 부분을 따로 스크립트 어떻게 따로 비파나 어싱크를 넣어줄 수 있을지. 그게 그 HTML 파일에서 작성을 했을 때 한정으로 좀 그걸 입혀주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GA는 라이브러리 다운받아서 하잖아요. 거기서 아마 최적화 이미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미 네. 네네, 약간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거는 아마 그 GA 사용하는 거 실행해서 그 랩터 그런 거 다운로드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라이브러리 쓰면 그냥 거기에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인드여서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홈콕을 보면은 얘가 그 CLS 부분은 아예 0이잖아요. 네. 보면 제가 스켈레톤 UI를 좀 잘 입혀놔서 약간 0인 것 같기도 한 스켈레톤. 그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스켈레톤 좋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